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흐름들, 그래서 정말 도마 위에 올라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화입니다. 한화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근데 꽤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25% 정도 올려잡았으니까 그 가격대는 16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커버리지를 개시한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한화 안에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나 솔루션 이런 부분 다 계산해서 이제 주가를 산출하는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커버리지를 개시한 이후 이 얘기는 새롭게 리포트를 쓰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시총이 10조 원이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중이 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력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봤는데 DPS 주당 배당금 그런 부분도 올해 명문화 있고 자사주 소가 이게 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흐름에 좀 편승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올렸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파는 흐름들. 근데 이제 이게 지분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주주들이 싫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게 이제 보통 시장의 공식이죠. 그런데 그거가 120% 초과 청약 이런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최대 주주 지분 희석 우려 이런 부분 방지하는 거고, 자회사 성장을 좀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게 재무 부담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정 부분 시장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대신증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핵심 자산을 유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자산 건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자산을 팔아서 돈을 대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한 이유도 그렇겠고, 이제 6월에 정기평가가 있거든요.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잘 받아야지 아무쪼록 투자자들이 뭐 큰 이견 없이 투자금이 들어올 텐데, 안정적으로 다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서서 비핵심 자산 매각 이런 부분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라는 대신증권의 분석, 그러니까 한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각입니다. 이쪽에서 4천억 원 정도 확보되고 그 외에 추가 자산도 팔아서 이쪽으로 돈을 대는 흐름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굉장히 볼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소명할 예정이다. 6월 정기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월 시점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있나 보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하나를 보는 이유, 목표 주가 올린 이유, 뒤통수 유증 이후에도 살펴볼 이유, 이런 그 부분이 잘 실현화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증권이 한국전력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한국전력. 어쨌든 이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25% 가깝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매수는 유지를 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인데, 분기 평균, 이거는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1년 사이 7% 성장이 뒷걸음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아시아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흐름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발전 단가라고 하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 부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동 변수도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좌우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산업용 판매 단가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판매 단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 판매 대금의 50% 이상 차지하니까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산업용 판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53개월 만에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재료 부담은 있는데 뭔가 팔 수 있는 가격은 좀 떨어지니까 한국전력에게는 비용 구조상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산업용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판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판매 수익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비용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연료 세금 혜택 종료, 시간 계절 요금 인하, 그리고 탄소 배출권 비용 상승 이게 크든 작든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실적에서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원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연료, 전력 구입이 늘 수 있고 그리고 3월 이후 에너지 원자재가 또 높고 환율 이런 부분 같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에서 좀 안타까운 요소는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이 리스크 이런 부분이 안정화된다면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전력 좀 멀어져 가죠. 떨어지고 있는 목표 주가 가격에 대한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최근 얘기가 좀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DB증권에서 그나마 이제 볼 화장품주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APR과 한국콜마를 언급을 했습니다. APR은 뭐 워낙 머니코드에서 몇 번 다뤄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 저평가된 화장품주에서는 한국콜마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한 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APR은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한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앞으로 실적 시즌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적 상향 폭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가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일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단선을 좀 달았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출 그리고 성장은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한국콜바는 저평가인데 화장품 중에 우리가 보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서 DB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점 매수 전략,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성수기 진입하는 계절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범위 쪽에서 잘해주면서 매출 증가율이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개선되고 있으니 최근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비수기 끝났고 성수기 진입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황이고요. 브랜드는 여러 가지 실적이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매출 순위를 올리면서 우리 K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메디큐브 APR 대표적인 브랜드이잖아요. 근데 서구권 시장 선도하고 있는데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도 10%포인트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상위권에 쭉쭉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대표적으로 APR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종목이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1분기 실적 관련해서 달바글로벌은 매출이 4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 쪽에서 매출을 좀 이끌 가능성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ODM 업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납품하는 그 업체에 관심을 기울여라고 말씀드렸고 앞서서 한국콜마 얘기를 해드렸는데 코스맥스까지 말씀드리면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런 실적 성적표 굉장히 중요하도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시장이 계산해 보는 바 견조하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주 손이 혹시 가시는 분들은 옥석가리 실적별로 잘 하셔서 이런 리포트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